사랑을 결심하는 법을 익히고 있다고 엘린이 말했다. 우리는 상대방과 함께 현재에 존재하자고 수없이 결심해야 해요. 화가 날 때 현존을 결심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일 기분이 아닐 때 현존을 결심해야 하죠. 외롭다고 느낄 때, 상대방의 결점에 대한 캐캐묵은 자기 대화가 떠오를 때도 현존을 결심해야 해요. 현존을 결심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여는 방법이에요. 엘린의 말에 제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의 상황을 바꾸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일을, 이 순간의 삶을 온전히 자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풀려요. 지금의 상황을 바꾸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일을, 이 순간의 삶을 온전히 자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풀려요. 현존에 귀의하기, 이 순간에 존재하기로 결심하기는 훈련이 필요하다. 지금의 상황이 불쾌할 경우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지속시키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파도에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달아나고 자신을 가혹하게 비난하고 망각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려고 한다. 자신의 실제 경험을 마주하는 일만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엘린과 제프가 깨달았듯이 그릇된 귀의처는 방어적인 자기 작은 자아를 지속시킬 뿐이다. 우리가 자신과 그리고 타인과 진정으로 친밀해지려면 깊이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방법밖에 없다. 깊이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방법밖에 없다. 현존을 숲속의 샘물이라고 여겨라. 현존은 맑고 잔잔한 샘물이다. 생각과 감정의 숲에서 길을 잃고 너무 오래 헤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샘물을 좀 채 발견하지 못한다. 하지만 조용히 앉아서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다 보면 숲을 가로지르는 길에 차차 익숙해진다. 나무 사이의 허공이 훤히 보이고 예전에 걸려 넘어졌던 나무 뿌리가 눈에 들어온다. 가시나무 숲에 갇혀 있더라도 우리는 분명 길을 찾아낼 수 있다. 규칙적으로 명상하면 우리 마음에 새로운 길이 생긴다. 우리의 고향으로 깨어있고 열려있고 다정한 현존으로 이어지는 길이 생긴다. 붓다는 이 길을 닦는 수많은 방법을 가르쳤지만 그 중에서도 마음 챙김 수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음 챙김이란 순간순간 펼쳐지는 경험에 판단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이다. 당신이 요금 청구서에 대한 걱정에 골몰할 경우 이때의 마음 챙김은 그 걱정 가득한 생각과 불안한 감정을 그저 주시하는 것을 말한다. 누군가에게 해야 할 말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면 이때의 마음 챙김은 그 내적 대화와 불안과 두려움을 그냥 알아차리는 것이다. 마음 챙김은 생각과 감정이 오고 갈 때 결코 저항하지 않고 모두 인식하고 인정한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수많은 길 중에서
가장 깊이 파인 길은 현재에서 달아나는 길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의식적으로 다시 주의를 돌려놓음으로써 마음 챙김 수행은 오래된 길을 없애고 우리를 깨워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다. 맑고 잔잔한 샘물이 하늘을 그대로 비추듯 마음 챙김은 우리가 이 순간의 실제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한다. 내가 주로 가르치는 불교 명상 기법은 윗바사나인데 그 뜻은 명확하게 보기다. 윗바사나에서 마음 챙김 수행은 먼저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즉, 하나의 대상에 주의를 모으는 것이다. 마음이 두서없이 수많은 생각에 빠져 헤맬 때는 현재의 경험에 주의를 모으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한 가지 감각을 명상의 대상으로 삼아 주의를 기울이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고요하게 해야 한다. 호흡을 따라가거나 신체 감각을 훑어보거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내가 행복하기를 또는 내가 평화롭기를 같은 염원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는 것이 그 예다. 어떤 대상을 선택하든지 간에 수행을 하다 보면 그 대상은 차차 주의를 한 곳에 고정시키는 믿을 만한 닻이 된다. 좋은 친구처럼 그 감각 대상은 당신이 현재로 돌아와 내적 균형감과 행복감을 다시 경험하게 도와줄 것이다. 호흡과 같이 당신의 주의를 한 곳에 모을 감각 대상을 미리 정해 놓아라. 그러면 당신이 현재에서 벗어난 순간을 더 쉽게 알아차리고 중심축으로 돌아오는 길을 금방 찾을 수 있다. 마음 챙김 수행의 이 부분을 나는 돌아오기라고 부른다. 일단 중심축으로 돌아오면 이번에도 그 감각 대상의 도움으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힐 수 있다. 주의가 시도 때도 없이 달아나 테두리의 공상이나 기억에 닿더라도 당신은 가만히 중심축으로 돌아와 다시 현재에 머물 수 있다. 주의가 더욱 안정됨에 따라 당신은 중심축의 경계가 흐려지고 열리는 것을 감지한다. 마음 챙김 수행의 이 부분을 나는 여기에 존재하기라고 부른다. 당신은 감각 대상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테두리에서 일어나는 매 순간의 다양한 경험을 인식하고 허락할 수 있다. 개 짖는 소리, 무릎의 통증, 명상을 언제 끝낼지에 대한 생각 등을 자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험들에 골몰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모든 경험이 자유롭게 오고 가게 내버려 둔다. 때로는 당신의 주의가 테두리에 매달려 돌아오라. 마음 챙김 수행이 돌아오기와 여기에 존재하기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고요하게 깨어서 중심축에 오래 머무르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낱낱이 자각할수록 중심축, 즉 현재는 경계가 사라지고 더욱
따뜻하고 밝아진다. 경험을 통제하지 않을 때, 애쓰지 않고도 매 순간의 경험을 자각할 때 당신은 온전히 현재에 존재한다. 바퀴축, 바퀴살, 테두리 모두 열린 자각의 빛 속에서 부유한다. 현재의 수준에 진지하게 관심을 갖되 결과를 판단하지 않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판단이나 분별 없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에 느긋하고 다정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명상을 자기계발 계획의 일부로 삼는 것은 명상 수행을 실제로 방해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바른 명상의 기준을 분명히 정해놓고서 마음이 떠돌거나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면 자신을 비난한다. 사실 올바른 명상이란 없다. 올바로 명상하려는 지나친 노력은 불완전하고 분투하는 자아를 강화한다. 이에 반해 노력을 포기하고 대충 하는 것은 방만하고 단절된 자아를 강화한다. 1970년대에 틱낫한 스님이 샌프란시스코의 명상센터를 방문했을 때 수련생들이 명상 수행을 심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16살에 출가한 스님은 베트남에서 끔찍한 전쟁을 겪은 적이 있었다. 내가 보기에 수련생들은 자신의 영적인 삶을 향상시켜줄 엄격한 처방을 기대하고 있는 듯했다. 틱낫한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선 여러분은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납니다. 조금 더 늦게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너무 엄숙하게 명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을 2가지만 알려드리죠. 호흡하십시오. 그리고 미소 지으세요. 참으로 훌륭한 조언이다. 명상을 그리고 당신의 삶을 열정적이되 여유로운 마음으로 대하라. 긴장하고 분투하지 않고도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 명상 초보자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든 판단을 경계하라. 판단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모두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판단은 습관이다. 판단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다시 성실해지고 내면이 평온해지며 그럼으로써 자연히 현재에 존재하고 자유로워진다. 잠자기 직전에 침대 끝에 앉아 몸을 의식적으로 이완하고 그 순간에 존재하는 감각과 감정을 자각하고 받아들이곤 했다. 앞에서 소개한 제프와 엘린 부부의 경우 명상은 두 사람의 관계 회복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그들의 전략은 분노와 공격 반응에 사로잡힐 때마다 타임아웃 명상을 하는 것이었다. 둘 중 한 사람이 타임아웃을 원하면 두 사람 모두 모든 걸 멈추고 명상하기로 합의했다. 타임아웃 명상이 시작되면 제프와 엘리는 따로 또는 함께 조용히 앉아서 이전의 수행을 통해 향상시켜온 기술을 이용했다. 자신의 염원, 현존을 결심하기,
사랑을 결심하기를 기억하기, 비난에 대한 자기 대화에서 물러서기, 심호흡을 하여 이완하고 진정하기, 이 순간의 괴로움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기가 그들이 적용한 기술이었다. 10분이나 15분 동안 이 짧은 명상을 한 후 그들은 다시 대화할 준비가 되었는지 아닌지 서로 확인했다. 비난에 골몰하는 대신 자신의 취약함을 절감하면 준비가 된 것으로 여겼다. 어느 한 사람이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명상을 했다. 그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대화한 적도 몇 번 있었다. 하지만 대체로 그 짧은 명상을 한 차례 한 후에는 자신의 실제 감정을 더욱 정확히 확인하고 더욱 솔직히 대화할 수 있었다. 잠깐 멈춰서 현재 존재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제프와 엘리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수준의 이해와 배려를 실천할 수 있었다. 자신의 신체 감각을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호흡하고 이완한다면 자유로움과 살아있음을 더욱 강렬하게 느낄 것이다. 의도적인 고요한 멈춤은 우리가 자주 있는 우리 내면과 주변 세상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음미하게 도와준다.